1591년 가을 경상도 진주 인근의 작은 마을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논둑의 벼가 고개를 숙이고 감나무마다 붉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계절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9살 딸 연희와 10살 아들 준이를 데리고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미 손을 번갈아 잡으며 제잘거렸고 최 씨 부인은 그 작은 손들의 온기를 마음 깊이 담아두려 했습니다. 남편을 병으로 일찍 여인 뒤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왜군의 함선이 부산포를 가득 채우더니 순식간에 북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고 마을 사람들은 짐을 싸 피란을 준비했습니다. 최 씨 부인도 두 아이 손을 잡고 뒷산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왜군은 이미 마을 어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횃불이 번쩍이는 밤이었습니다. 왜군 병사들이 집집마다 들이닥쳐 남자아이들을 끌어냈습니다. 도공을 찾는다는 말도 들렸고 논밭을 일굴 일손이 필요하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준이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두 팔로 힘껏 감쌌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병사가 달려들어 준이를 낚아채는 때는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어머니! 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손을 놓치지 않으려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병사에게 밀려 흙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일어나 다시 달렸지만 이미 왜군의 행렬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미의 눈과 아들의 눈이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쥐어주려 했던 작은 주머니가 쓰러지는 순간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어나 다시 달렸지만 이미 왜군의 행렬은 사라지고 있었고 주머니는 발에 채여 어둠 속에 나뒹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쉬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이들끼리 무너진 집을 고치고 황폐해진 밭을 일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연희를 홀로 키우며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누군가 준이가 외국에서 죽었을 거라 했을 때도 최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면 자신이 먼저 알 것이라 했습니다. 어미는 그렇게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1602년 봄 연희에게 혼처가 들어왔습니다. 마을에서 이웃한 서시댁 둘째 아들로 성실하고 심성이 바르다는 소문이 자자한 청년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혼례 날짜가 잡히고 온 마을이 들썩이며 준비를 도왔습니다. 패백보를 다듬고 음식을 장만하고 마당에 멍석을 깔았습니다. 혼례 당일 아침 최 씨 부인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올해로 준이가 끌려간 지 꼭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 아들이 함께 있었다면 어땠을까? 최 씨 부인은 빗자루를 잡은 손에 힘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오늘은 연희의 날이었습니다. 혼례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웃음소리와 덕담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음식상을 들여다보며 연희에게 마지막 단장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례 손님이라 하기엔 혼자였고 손님이라 하기엔 너무 조용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먼저 알았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20살이 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외국 옷과 조선 옷이 뒤섞인 차림이었고 얼굴엔 세월의 풍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달랐습니다. 10살 그날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쳤던 그 눈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외국 말이 섞인 어눌한 조선말이었지만 어머니라는 한마디만큼은 온전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손에서 패백보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당 가득하던 웃음소리가 일순 사라졌습니다. 준이는 성큼 걸어 들어와 어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랬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10년 전 최 씨 부인이 끝내 쥐어주지 못했던 바로 그 주머니였습니다. 끌려가던 날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주었습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언젠간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여전히 작은 옥놀이개와 이제는 발에 희미해진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당의 모든 사람이 숨을 참았습니다. 준이는 10년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의 도자기 마을에 끌려가 흙을 이기고 물레를 돌렸습니다. 처음엔 말도 통하지 않아 매일 맞았습니다. 하지만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도공 영감이 눈여겨봤고 점차 믿음을 얻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직접 그릇을 빚게 해줬습니다. 조선의 청자 기법을 흉내낸 그릇이 외국 귀족들에게 팔렸습니다. 준이는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도 매일 밤 꿈에선 어머니의 얼굴을 봤다고 했습니다. 어미가 쓰러지던 흙바닥과 멀어져 가던 마을의 불빛을 봤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한 번도 놓아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도공 영감이 늙어 눈이 어두워지자 준이에게 조선으로 돌아가도 좋다 했습니다. 그날 밤 준이는 품속의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낯선 길을 물어왔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식량이 떨어지면 산에서 나무를 뜯어 먹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마을 어귀에서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혼례가 있다 했습니다. 연이 혼례라 했습니다. 준이는 그 자리에 멈춰 오래 섰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도 되는지, 이 얼굴로 들어가도 되는지 몰라서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왔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제야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서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혼례 준비를 하던 연희가 달려왔습니다. 오라버니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 눈을 보고 멈췄습니다. 10살의 오라버니가 20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혼례는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혼례는 마을 사람들이 두고두고 기억하는 혼례가 됐습니다. 신랑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린 신부의 오라버니가 있던 혼례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살아남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돌아가야 할 곳을 잊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10년의 바다를 건너게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수많은 사람을 앗아갔지만 그 전쟁도 끊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